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벌써 루마퓨전 강의의 6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폰트로 자막을 넣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퓨전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전체 시스템의 프로파일 형태로 폰트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루마퓨전 안에 폴더에다가 폰트를 카피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볼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사이트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이 폰트 파일, OTF 파일을 올려주세요. 저는 바로 여기서 지금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가 미리 이렇게 압축을 풀어놨거든요. 이 폰트를 이제 원하시는 폰트를 선택해서 루마퓨전 안에 있는 폰트 폴더에다가 카피해 넣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안에서 서울 한강 폰트 볼드하고, 그 다음에 미디엄, 남산 폰트 볼드하고 미디엄을 이제 카피해 넣을 건데요. 공유를 누르시고요, 파일의 저장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아이패드에 루마퓨전 폴더 안에다가 보시면 유저 폰트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다가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유저 폰트 안에 4가지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루마퓨전을 켜보시면 이 폰트들이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자, 루마퓨전을 켰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에 영상 하나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김치찌개를 끓이는 장면을 찍어봤는데, 이런 영상이에요. 이런 영상에 이제 자막을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이 아이콘 버튼으로 타이틀스를 선택하시면 프리셋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자막을 끌어다 올려놓으면 기본적인 자막을 바로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플레인 화이트 이 자막을 이렇게 끌어서 올려주면 해당 시점에 해당 길이 동안 이렇게 자막이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빠른 메뉴로도 자막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더하기 버튼이 있죠.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메인 타이틀과 오버레이 타이틀이 있는데요. 메인 타이틀은 말 그대로 메인 타임라인에 이렇게 빠르게 자막을 하나 넣어주고요. 오버레이 타이틀은 메인 영상의 윗부분에 자막을 올려줍니다. 둘 중에 한 방법이라도 자기가 필요한 위치에 다시 바꿔주면 되니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좀 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막이 생성되고 나면요, 더블 탭을 하셔서 자막 편집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타이틀스 화면에 있는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컬러 프리셋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정된 색깔로 컬러 프리셋이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죠. 더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 더하기 버튼으로 자막 안에 레이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루마퓨전은 영상 트랙을 3개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 자막은 별도의 자기 레이어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더 많은 트랙들을 쓸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텍스트를 누르면 자막을 여러 개 추가할 수가 있고요. 쉐이프를 누르면 이렇게 지정된 모양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꾸며줄 수도 있겠고요. 말머리 풍선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모양은 자유롭게 변경해서 꾸며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기호들은요, 옆에 복제 버튼을 누르면 하나가 더 바로 추가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모양을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줄무늬 표시가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휴지통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휴지통으로 지워주시면 필요없는 레이어를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지금 두 가지 레이어가 겹쳐져 있어요. 이럴 때 일단 색을 한번 바꿔보죠. 텍스트 레이어를 왼쪽에 꺽쇠를 눌러서 펼쳐주세요. 그러면 먼저 오파시티가 보이시는데, 오파시티는 다 아시죠? 이제 투명도니까 이렇게 투명하고 불투명한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바로 폰트입니다. 자, 아까 넣은 폰트가 잘 들어갔나 확인해볼까요? 이렇게 눌러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제가 아까 유저 폰트 안에 집어넣었던 서울 한강 폰트와 남산 폰트가 성공적으로 인식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 남산 폰트 볼드를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되면 폰트가 바뀐 걸 알 수 있는데, 영어니까 티가 잘 안 나죠? 내용을 바꿔볼게요. 내용을 바꾸시려면 여기 연필 모양을 누르셔도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김치찌개 끓이기. 자,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키워볼게요. 사이즈를 키우면 이렇게 글씨가 커졌죠.
성공적으로 서울 남산 폰트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폰트로도 손쉽게 바꿀 수 있겠죠? 한강 폰트로 예를 들어서 바꾸면 이렇게 한강 폰트로 바뀌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위치는 이렇게 끌어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글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글을 어느 쪽에 정렬해 줄까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줄인데 괜찮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두 줄의 내용을 썼습니다. 두 줄의 내용을 쓰면 기본적으로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모양이 가운데에 붙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정렬이 되겠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정렬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줄 간격이 너무 타이트하면 라인 스페이싱을 이용해서 줄을 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양과 글씨가 겹쳐져서 보기가 안 좋죠? 일단 색을 바꾸고 해보죠. 페이스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글씨 폰트의 색깔을 바꿔줍니다. 먼저 아래쪽에 프리셋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까만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색은 바뀌었는데 모양이 아래쪽으로 가서 글씨가 위로 오면 겹쳐지는 게 보기 좋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핸들을 누르셔서 위치를 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모양의 위아래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부분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바꾸고 이렇게 끌어준 다음에 폰트를 이렇게 올려주면 여러분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막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까만색이 아니라 이렇게 색깔이 있는 폰트를 선택한 경우에는요, 세츄레이션 항목으로 채도를 더 뺄 수도 있고요, 브라이트니스로 색깔의 밝기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명도를 조절해서 느낌을 어우러지게 만들 수 있겠죠. 엣지 컬러는요, 폰트에 외곽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만색으로 한 다음에 위스로 굵기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굵기를 주면 글씨가 확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기가 깔끔하겠죠. 그림자 효과도 줄 수 있는데요, 이 섀도우 컬러 있는 부분에서 그림자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까만색으로 줘서 이렇게 디스턴스로 올려주시면 그림자가 확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앵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각을 조정해 주시고요, 블러 항목을 높여주시면 부드럽게 그림자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낮춰주시면 복제한 것처럼 그림자가 또렷하게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이어의 개수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선택해서 순서를 위아래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럴 때는 현재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이 레이어 버튼이 있거든요. 이 레이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위아래의 레이어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폰트를 이렇게 백워드로 해버리면 뒤쪽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되죠. 이렇게 프론트로 바꾸면 앞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손쉽게 레이어 순서를 정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서식으로 만든 자막은요, 즐겨찾기로 등록해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등록된 서식 외에 별표 탭에 보시면 제가 미리 자주 쓰는 이 익숙한 거 보이시죠? 전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걸 다 등록해 놨거든요. 등록을 하시려면 이렇게 별표에 플러스된 버튼을 누르시면 프리셋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박스 타이틀이라고 지정을 해서 done 해주면요, 이렇게 제가 만든 타이틀이 즐겨찾기에 등록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특정 글씨를 선택한 상태에서는요, 타이틀 스타일을 저장할 수 있어요. 글씨의 모양과 색깔을 프리셋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린 스타일이라고 하고 플러스를 해주면요, 글의 서식을 지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감이나 그림자 모양 같은 거를 바로바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자막은요, 화면 전환 효과와 함께 이용하면 아주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자막의 시작점에다가 효과를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졸브를 이렇게 넣어주고 길게 해주면요, 부드럽게 자막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거기다가 자막 길을 더 늘려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거기다가 모션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타이틀스인데 프레임 앤 핏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효과들을 하나 넣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펜 라이트를 주면 부드럽게 나타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끝부분이 조금 밋밋하니까 끝부분에도 효과를 넣어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지막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딱 끼는 걸로 딱 바꾸면 요렇게 효과가 들어가겠죠. 나타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지막에는 한번 회전을 하면서 샥 없어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만들고 거기다가
모션과 화면 전환을 이용하면 멋진 화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막의 레이어에는요, 일반 이미지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가 레이어 화면에서 이미지를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클립 아트와 함께 자기가 갖고 있는 사진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전에 없던 임포트 이미지라는 항목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눌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진첩의 이미지를 불러오면 미리 디자인된 로고나 또는 형식을 바로바로 불러와서 레이어화 시킬 수 있겠죠. 더 멋진 구성으로 자막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폰트를 이용해서 자막을 만들고요, 또 역동적인 자막 구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만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멋진 자막을 활용한 영상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